네, 버스나 전철 타려면 이것 필요하다 저희가 퀴즈 내드렸는데요. 좋은 경제 정보, 돈이 되는 경제 소식 알려면 바로 이분이 크립했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도 요즘 아침에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네. 항상 주머니를 확인해 봅니다. 이게 없나. 네. 그런데 네. 6만 5천 원짜리 한 달에 6만 5천 원만 내면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 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이걸 전부 다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거 지금 관심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기후 동행 카드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거 뭡니까? 네, 서울시가요 이제 야심차게 내놓은 이제 교통 정책인데 네. 일단은 뭐 탄소 저감이겠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자가용이 이용하지 않을 거고 네. 그러면 환경이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기후 동행 카드로 이제 붙여졌는데 네. 내년 1월과 5월에 시범 판매될 이 기후 동행 카드는요 6만 5천 원만 이제 내시면 됩니다. 그 한 달 네.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 시내 마을버스, 심지어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편한 게 실물 카드가 없어도 됩니다. 네. 스마트폰 앱으로 돼서 스마트폰만 찍어도 되는 네. 이렇게 좀 만들겠다라고 해서요. 사실 이게 지하철 정기권이라고 있어요. 지금 네네. 제가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요? 정기권 약간 느낌이 조금 올드한. 네, 이 정기권이 있는데 이게 서울 전용이 5만 5천 원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5만 5천 원에 60번을 탈 수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있어요. 이 정기권이라는 건. 60번을 탈 수 있는데 5만 5천 원. 그럼 약간 혜택을 보는 거네요. 가격적으로. 혜택 보죠. 네. 네, 그래서 부담도 없고. 네. 사실 요게 있는데 이게 이제는 더 혜택이 넓어진 거죠. 왜냐하면 자전거까지. 예, 정기권은 지하철 정기권은 지하철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환승이 안 됩니다. 네. 아. 근데 이번에 이제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들어가는 거는 버스, 지하철 다 환승되잖아요. 무제한이니까. 무제한이고 그것도 60분 네. 제한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파격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도 환승 할인을 의식하시는 분들은 네. 30분 내에 타야 되잖아요. 맞아요. 볼일 빨리 보고 다시 맞아요. 타야 환승 할인되는데 네. 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약간 느낌이 한 달에 6만 5천 원이면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자전거 다 무료가 아니죠. 이거면 다 돼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약간 구독 느낌도 들어요. 네, 맞아요. 기후 카드를 구독해 이런 느낌도 드는데 맞습니다. 완전 무제한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서울 시내 승하차 하는 이제 지하철 1호선, 9호선 다 무제한이고요. 그다음에 경의, 중앙, 분당, 경춘선, 우이 신설선, 그다음에 신림선, 뭐 말대로 정말 다 이제 무제한으로 되는데 이제 네. 신분당선은 이제는 기본 요금이 좀 상이하다 보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제외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에서는 다 무제한인데 네. 문제가 이겁니다. 이제 서울에서 승차해서 경기 인천 가시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능해요. 예, 요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반대로 이제는 경기 인천에서 찍고 서울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네네. 이제는 수도권에 사시고 그렇죠. 이제 직장이 이제 서울이신 분들.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좀 실망했어요. 기대, 괜찮네 그러다가. 네, 왜냐하면 요거는 지자체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네.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1차적으로 네. 서울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네. 아마 경기도와 아마 인천시하고 서울시가 합의를 할 것 같아요. 전국에는 네, 어떻게 그렇죠. 할지. 결국은 네. 도민들, 시민들의 편의는 공통 분모니까요. 네, 그래서 이때는 같은 교통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까지 발표는 이제는 서울시에서 타는 건 괜찮은데 네. 근데 이제는 뭐 서울 이외 인천이나 뭐 경기에서 타는 거는 안 된다.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면 고양시에 사는데요. 네네. 고양시에서 출근할 때는 이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제가 상암동에서 퇴근할 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반쪽짜리인데 약간 서울이 경기도를 미워하나? 예.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랬고,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 좀 놀라운 게 네. 방금 이제 권혁준 평론가께서는 저 지하철 정기권 끊어서 탑니다. 60번 쓸 수 있는데 5만 5천이니까 이득이에요. 네. 이게 있었는데 네. 이건 지금 버스와 따릉이까지 다 합쳐져 있고 네. 지하철을 타다가 버스를 타다가 따릉이를 타도 맞습니다. 무제한이에요. 이거는 네. 좀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저는 그래서 이거 처음 이제 서울시가 발표했을 때 와 너무 좋아 이랬어요. 너무 파격적이잖아요. 그냥 들어도 좋아요. 이게 네. 지금 저는 60번 제한이 있는데 그게 네.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실. 그러면 무제한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정말로 이제 자가용 타고 계시는 분들은
자가용 제가 봤을 때 안 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생각이 달라지네요. 그래서 이제는 대중교통을 조금 더 나 대중교통 이용해 볼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네. 서울시에서 타는 버스는 상관이 없는데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계시는데 이제는 뭐 말 그대로 퇴근을 하시는 거죠. 네. 이제 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인천 경기버스 서울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일단 서울에서 타는 건 맞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퇴근할 때 이제 서울에서 타고 집에 가니까. 근데 네네. 그건 안 됩니다. 아, 그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네. 타 지역 버스가 이제 서울시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제 타 지역 버스는 안 되는 걸로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아. 물론 요거는 지자체라 또 합의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요. 현재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울은 경기도를 사랑하고요. 경기도도 서울을 사랑합니다. 오해받지 않으시도록 빨리 합의를 하셔서 왜냐하면은 뭐 네. 대표적인 게 뭐 1200번 버스라든지 9711번 버스라든지 맞아요.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을 오가는 버스를 광역버스 굉장히 있죠. 많이 이용해요. 네. 근데 서울 버스만 돼 이러면 정말 반쪽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서울도 좀 우리가 이런 대단한 걸 내놨어. 기후와 미래에 도움이 돼라고 하시고 싶다면 경기도 인천과 좀 협의를 해 주십시오. 네. 네. 이게 일단은 기후 동행 카드잖아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뭐 전기를 이용한 거라든지 따릉이 뭐 여러 모빌리티가 많은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따릉이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따릉이도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으로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네. 사실 또 하나가 뭐가냐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또 밀고 있는 게 리버버스라고 있습니다. 한강. 예, 네. 한강에서 이제는 버스 형태로 해서 출퇴근 시간에 이제 네네. 오고 가는 건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포함시키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 무제한 교통 기후 동행 카드가 그 확대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주말에 보면은 공원에서 네, 따릉이나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자전거를 맞습니다. 이용해서 하이킹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요금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하이킹을 제가 너무 쪼잔한가요? 머리로 얼마가 올라가고 있지 이러는데 네, 이게 있으면 네, 한강공원에서 그냥 하루 네. 종일 타도 네.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사실 네네. 청년들이 이제 이동할 때 따릉이 많이 타시고 그런데 이제는 이게 좀 무제한으로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요. 네, 주말에는 아마 환승도 따릉이 좋고.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고요. 아까 권익주 평론가 얘기하셨지만 저희 오늘 이제 제가 열쇠마을로 찾은 게 사각지대인데 네, 정말 사각지대 없이 혜택은 많으나 네. 경기도가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너무 제 경기도를 사심 굉장히 방송이네요. 강조하십니다. 제가 혹시 뭐 다른 도시나 서울에 살았으면 칭송만 하고 말았을 텐데요. 아니, 네. 사실은 실제로 서울 경기를 통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또 정말 알짜 정보고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뭐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하트를 날려주고 계신데요. 네, 권익준 평론가께서도 유튜브 방송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구독자가 50만이 딱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모자라요. 네. 권혁준 평론가께서 방송 중에 네네. YTN 라디오에 제가 나오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 거 누르시면서 YTN 라디오 눌러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금방 50이 넘을 네, 꼭 제가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해야 되겠네요. 유튜브 방송. 네. 이게 방송에서 한 건 여러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 아시죠? YTN 라디오 곧 50만이 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만큼 정말 유용한 정보들 오늘 소개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좀 덧붙여 봤고요. 네. 이게 그러면 서울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아주 신박한 기후를 위한 교통 정책인가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외국 사례에서 이제는 가져왔는데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해 6월에서 8월 사이에 우리 돈으로 이제는 12,000원 하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을 발매를 했었습니다. 엄청 싸네요. 이게 9유로 티켓이라고 해갖고 이거 실험을 해봤는데 와 이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특히 이게 9유로 티켓이 이제는 5천만 장 판매가 됐고 대중교통 이용이 25% 늘었고요. 이산화탄소가 180만 톤 저감됐고 물가 상승률 0.7% 감소됐다고 이야. 연구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죠 사실. 그래서 그래서 거시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그럼요. 선순환에 영향을 미친 거네요. 네, 환경도 좋아지고 물가도 낮아지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 서울시가 이제는 참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결국에는 이제 독일이 올해 5월부터 우리 돈으로 69,933원 내는 네. 이 도이칠란드 티켓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제한이고 그래서 지금 석 달 만에
1,100만 장이 판매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어떤 성공 사례를 이제 서울시가 참고를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제가 봤을 때 나오기만 하면은 안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여행하시던 분들이 뭐 유럽 쪽 가면 유로 패스, 일본 쪽 가면 JR 패스 이런 거 정기권이나 이런 거 무제한권을 쓰곤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뭐 정말 기후를 위해 대중교통 많이 써주세요뿐만 아니라 네. 지금 사실 가처분 소득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실질 소득이 주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물가나 공공요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이게 맞습니다. 단지 그냥 기후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경제도 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일단은 저도 이제 정기권을 쓰는 이유가 네. 딱 일단 고정 지출로 딱 잡히거든요. 돈 많이 버시는데 굳이. 지하철이 너무 편합니다. 정말로. 그렇군요, 정말. 예, 뭐 돈이 서울- 많아도 기후와 예, 경제를 생각하시는 권혁중 평론가였습니다. 아유, 그건 아니고 일단은 뭐 너무 우리 서울 수도권은 교통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철이 워낙 잘 돼 있다 세계적으로 보니까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고 저는 이제 BMW예요. 버스, 예. 메트로, 워킹. 예, 그래서 건강에도 이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번에 서울시가 이번에 딱 발표했을 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하나가 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부가 얼마 전에 K-패스 발표했는데, 맞아요. 예. 비슷한 거 아닌가? 예, 저도 보면서 이거 좀 비슷한데?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지금 조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K-패스 제도가 뭐냐면 정부가 이제는 그 말 그대로 서민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놓은 이 교통 이제는 할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되는데요. 조금 네. 경제 지원 정책 맞습니다. 영역이군요. 네. 알뜰 교통카드라고 있어요. 이 네. 알뜰 교통카드의 이제 상향 버전, 업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알뜰 교통카드는 일정 기간 이상 타서 쓰면은 좀 되돌려주는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동 거리를 따져서 내가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탔으면 그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줘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교통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을 수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소용이 없고요. 무엇보다 이제 노인층 같은 경우가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써야 되는데 장년층 같은 경우는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알뜰 교통카드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아예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 무관하게 네. 이 K패스가 이용금액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일정 비율을 캐시백 해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일리지를 줍니다. 네. 다음 달 또 쓸 수 있도록 사실상 할인 정책이에요. 네. 근데 이게 할인율이 상당합니다. 이게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 가구는 53%나 사실 마일리지로 적립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10,000원 내고 기준치 이상 쓰면은 5,300원 돌려준다는 소리죠. 맞아요. 예, 네. 굉장히 파격적이고 무엇보다 알뜰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또 10%를 지원해 주거든요. 네. 만약에 이것까지도 그대로 KPS에 적용된다 그러면 할인율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좋아요. 이 KPS 제도도 되게 좋아서 사실 정부가 이제 KPS 딱 발표했을 때 너무 잘 나왔다. 이 알뜰교통카드의 단점을 완전 없애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했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서울시가 갑자기 이제 또 발표를 한 기후동행 거죠. 카드. 예, 네. 기후동행 카드 발표하면서 딱 갑자기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저는 갑자기 들더라고요. 뭔가 서로 보완되는 지점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왜냐하면은 좀 학생들이나 네. 이용량이 많으신 분들은 또 특히 서울 시내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기후동행 카드가 유리할 것 같고 네. 뭔가 내가 딱 제한된 만큼만 쓰는데 나는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돌려받아야 돼라는 네. 게 중요하신 분들은 K패스를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렇게 쓰면서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네. 사실 지금 청년 세대가 여러 가지로 좀 경제적 약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세대들에게는 네. 이런 제도들 자체가 좀 더 앞으로의 마중물 같지 않을까. 이를테면은 교통뿐만 아니라 네. 여러 공공 서비스에서 좀 이런 게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주요 취약계층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세대들에게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서비스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주거에 대한 문제가 크다 보니까 맞아요. 뭐 주거에 네. 대한 청약이라는 문제들 네네. 이런 것들을 다 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랑 이제 서울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게 교통 대책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주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는 조금 좀 의아스러운 게 만약에 서울 기후동행 카드랑 정부 K패스가 이게 동시에 나와요. 내년에 7월부터 시기가 비슷합니다. 아직은 아니군요. 예, 네. 내년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만약에 둘 다 동시에 나온다 그러면 저라면은
서울시 그러니까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후동행카드 쓰실 거예요. 네네. 분명히 합의가 될 거고 경기도와 인천시랑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거고. 국민적 호응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K패스가 흥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 혼란스러움이 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제가 서울 수도권 인구가요 지금 2,593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금방 들어오기 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우리 인구의 5천만 명 조금 넘어가니까 거의 절반이 서울 수도권에 사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기후동행 카드랄 거죠. 네. 그러면은 대부분이 아마 6만 5천 원짜리 무제한 교통카드를 쓰시지 정부 K패스가 내놓은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혜택은 서울 시민만 아니면은 경기 시민만 보고요. 수도권만, 네. 예, 전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혜택이 또 못 돌아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런 그러니까 것도 좀 비교를 사각지대가 해서 없어야겠네요. 네, 네. 비교를 해보자면 네네. 워낙 파격적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렇죠, 나온 맞습니다.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이 정책적으로 약간 그 충돌되는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이기도 한데 넛지론이라고 있잖아요. 네, 넣었지요. 옆구리 쿡쿡 찌르면 이렇게 뭐 되는 뭐 맞습니다. 이렇게 남성 소변기에 이렇게 팔이 팔이요? 그려 놓으면 뭔가 청소에 더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6만 5천 원 내면 무제한으로 탈 수 있어라고 하면 네. 굳이 대중교통 탈 일 없었던 분들도 네, 일부러 맞아요.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주는 또 효과가 나름 또 다르지 않을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맞습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책 간에 이게 이런 비판이 이제 나오니까 정책 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진다. 네. 그러면서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는 매기 효과라 그러죠. 네네. 매기 효과가 매기가 있으면 아. 많은 물고기들이 살려고 막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상생하는 네. 건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정책에 대한 선의의 경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뭐 취지는 충분히 저는 이제 공감한다라고 네네.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거에 대한 숙제는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아까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서울과 이 수도권과 인천 지역 한마디로 이제 같은 교통편으로 묶어 있는 지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네. 서울시가 먼저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경기도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미면차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조속한 이제는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는 경기 지역이라든지 인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환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서울 시민만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는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정책적 합의, 좀 더 수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부분 있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사실 예산 부분도 국제 공공요금, 그러니까 원자재 맞습니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마냥 뭐 쓸 수 없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네.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몇몇 또 야당 중에는 기본소득이라든지 공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쪽인데 저는 이게 정치색이 달라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좀 정치인들도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네네. 실질적으로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우리 네, 이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얼마나 계속 둘이 미소만 짓잖아요. 되게 힘든 얘기가 아니라 누가 들어도 반갑고 네,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하시면 또 생생플러스와 함께 하시면 정말 돈이 되는 정보이면서도 네. 또 도움되는 뭐 얘기들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점들이 좀 해결해야 될 텐데 이거 일단 내년 7월이어서 네. 소개해 주셨지만 네.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 나 어떻게 해야 돼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향후에는 어떻게 누리집이나 뭐 다른 방식으로 공지가 될까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내년 이제 서울 같은 기후동행 카드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서 5월까지 시범 운영을 합니다. 시범 운영이 있군요. 네, 시범 운영하고 이제 7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 1월부터 5월까지의 이제는 그 사이에 그 네. 전에 이제는 누리집에서 아마 이 카드 발급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 앱에서 되기 때문에 이 태그 형식으로 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이 서울시와 이제 인천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끝나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1월 언제 나 어떻게 신청해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화요일 생생 플러스 맞습니다. 시간에 권혁중 평론가 만나시면 됩니다. 네. 권혁중 평론가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YTN 네네. 라디오도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오늘도 정말 피와 살이 되는 좋은 경제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